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따라만 하면 다녀올 수 있는 기본 임장의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유념해 봐야 될 요소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거의 80~90%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배워두면 내가 어느 지역이 궁금하건 간에 언제든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정보 확인 및 동선 짜기. 일단 지역을 선정합니다. 지역에 대한 선정은 임장을 아직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거나 준비 없이 그냥 몇 번 돌아보신 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익숙한 지역부터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장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비싼 지역이나 내가 사는 곳에서 먼 지역을 임장지로 선정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시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안 해본 행동을 할 때는요, 심리적 부담을 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는 우리 동네를 첫 임장지로 해보시는 거고요. 단순히 내가 사는 동만 하면 너무 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사는 시나 구 전체로 하면 너무 크니까 한두 개 동 정도를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광진구에 산다 라고 하면 광진구의 광장동에 산다 라고 하면 내가 광진구의 한 지역을 임장할 거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광진구를 검색을 합니다. 광진구를 치면 이렇게 나무위키가 나오죠. 그래서 나무위키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정보가 나와요. 쭉 보시면 개요를 보면 여기 서울시 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다, 뭐 중랑구와 동대문구와 성동구와 이런 곳들과 인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뭐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또 내려보시면 인구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33만 5천 명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밑에 보시면 법정동별 인구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동들이 나와요. 자양동, 중곡동, 구이동, 광장동, 화양동, 군자동, 능동, 이런 동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건국대하고 세종대가 있구나, 대학교가 2개나 있네, 뭐 어린이대공원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변역 주변에는 동서울터미널도 있고 테크노마트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지역에 대한 개요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카오 맵으로 가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카카오 맵을 검색을 하시고 여기다 광진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진구의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그리고 이만큼이 광진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그 동만 하셔도 되는데, 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사는 동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난 조금 더 넓게 보겠다 하면은 2개 동 정도 가볍게 보면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동을 볼 건가, 나는 광장동에 산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 메뉴에서 법정 경계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 안에서 동별 경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사는 광장동, 그 다음에 요 옆에 광진구 구이동까지, 그럼 나는 광장동하고 구이동 2군데를 볼래, 2동을 보겠어 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호객노노로 갑니다. 호객노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쳐보시면 이렇게 호객노노가 나올 거예요. 그럼 호객노노에서 여기 지금 제가 광진구를 이전에 쳐놔가지고 광진구가 바로 나오는데, 광진구를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학원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학원가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구이동 1위 해서 114개가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광진구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구이동에 있는 학원가가 학원이 꽤 많이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양동 이런 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가 메인 학원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눈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운 다음에 상권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상권이 쭉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가려는 광장동이랑 구이동에서 가장 큰 상권은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대를 좀 해보시면 요 광장청구 아파트가 있고 여기 스타벅스 있잖아요. 요쪽이 굉장히 큰 상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따가 동선을 짤 때 여기를 꼭 지나가게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그 학원가가 있던 위치랑 그 같은 위치죠. 그래서 이쪽에 학원가도 있고 상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102개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 테크노마트 때문에 그 상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는 102개가 있는데 요 주변에는 없잖아요. 그럼 강변역 주변에는 테크노마트 는 상가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있지만 이 주변에는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카카오 맵으로 가서 이제 동선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즈업 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점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임장을 시작할 시작 지점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잡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 거리재기가 있죠. 여기 거리재기를 클릭을 하시고 오셔서, 저는 강변역부터 해볼게요. 임의로 강변역을
것을 클릭을 하시고 그냥 큼직한 도로를 지나가게끔 아까 보셨던 상권을 지나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큼직한 도로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와서 여기 스타벅스 있으니까 스타벅스도 지나치고, 만약에 내가 워커힐 아파트 여기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찍으시고 다시 요 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 위로 올라가면은 뭐 산이고 그렇거든요. 워커힐 호텔도 있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요쪽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는데 이쪽에는 사실은 터널 같은 거 있고 막 그렇긴 한데 큰 대로변이긴 한데 뭐가 주변에 없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큼직한 도로니까 만약에 구이동까지 다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큼직한 도로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이쪽에 광장청구 아파트 있고 요 스타벅스 있던 요 자리가 메인 상권과 그 다음에 학원가가 있었던 자리죠. 그럼 여기를 지나치게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로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쭉 직진해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쭉 직진해서 오고, 만약에 이 위에는 사실은 이 구이동에서 이 위쪽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리지 뭐 파크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는 곳은 이렇게 아파트가 표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없죠. 여기는 다 빌라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큼직하게 볼 때는 우리는 주요 입지를 봐야 되니까 저런 골목골목을 갈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여기서 꺾어져 내려오셔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구의역 정도까지만 오시면 얼추 내가 가려는 두 개의 동에 대한 임장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거리는 6.85km고 여기 밑에 보시면 1시간 42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다니시면 천천히 다니시면 한 2시간 정도에서 뭐 정말 길면 2시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가볍게 다니실 수 있는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도를 좀 줄이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다 보이시잖아요. 이 상태로 아까 메뉴를 다시 클릭해서 법정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법정 경계를 풀어주고 나면 이렇게 지도로 남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게끔 스크린샷을 찍어서 여기 화면을 캡처를 한 다음에 내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임장을 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려는 지역에 대한 임장 동선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임장을 실제 나갈 준비를 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편한 운동복이나 땀 배출이 잘 되는 옷이 좋은데요. 추운 날씨에는 보온이 잘 되게끔 히트텍 이런 옷들을 안에 껴입고 레이어로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장 처음 시작할 때는 추운데 걷다 보면 더운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막 안에는 되게 가벼운 옷을 입고 겉옷은 엄청 두꺼운 파카 같은 거 입고 그러면 다닐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잠깐 벗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임장은 보온이 될 수 있게 안에 기본 4개를 껴입는 거하고 레이어로 입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위를 잘 타고 땀을 많이 안 흘리시는 체질이시면 패딩 같은 걸 입으셔도 좋습니다. 목도리나 목토시, 넥 워머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좋고요. 손장갑은 필수입니다. 임장 중간중간 지도도 확인하고 손을 내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갑은 필수고요. 귀마개도 있으면 보온에 큰 도움이 되죠. 반대로 여름에 임장 간다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건 자외선과 햇볕일 텐데요. 보통은 팔토시와 모자를 필수로 착용합니다. 모자는 얼굴과 목을 전체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등산이나 트레킹용 모자가 좋은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종류가 많으니까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막 모자나 플랫햇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는 명칭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류의 모자도 유용해요. 물론 걸어다닐 때 좀 창피하긴 하죠. 그 다음에 운동화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임장 가는데 땅바닥이 그대로 전해지는 쿠션이 얇은 신발이나 구두를 신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발이 아프겠죠. 기본적인 운동화가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 갈 때 4, 5만 보씩 걸었었으니까 임장용 운동화를 따로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거 아니니까 일반 운동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방, 임장 차림은 무조건 간편해야 돼요. 가끔 책가방 가지고 그 안에 노트북이랑 이것저것 다 넣어서 임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겁기만 하고 불편합니다. 임장 갈 때는 이런 슬링백이나 가벼운 힙색 같은 게 제일 유용합니다. 임장 갈 때 가방에 넣어가야 할 필수 아이템 하나만 꼽으라면 보조 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다니고 필요할 때는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서너 시간 이하로 임장할 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 말고 한두 번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얇은 배터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초콜릿류나 에너지바 한두 개 정도면 필요한 물품은 다 챙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임장용 아이템까지 챙기셨다면 임장 준비는 거의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임장 나가실 때는요, 그냥 복장
복장만 가볍게 하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다 갖추고 나가려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서 미루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만 신고 임장 동선만 저장하고 일단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현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임장에 나갔어요. 임장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분위기 임장을 다닐 거예요. 동선을 보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걸으면서 그 동네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들을 눈여겨보시고요. 동선대로 한 바퀴 돌면서 어떤 동네인지 충분히 느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다 보면 여기 좋은데? 하고 생각이 드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동네는 핸드폰에 기록을 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임장을 다 끝내고 나서 정리를 할 때 어디가 가장 좋았고 어디가 좋지 않았고 하는 지역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순위 매기듯이 여기 사용할 거는 1등, 여기는 저기보다 별로니까 2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녀보세요. 배우자와 친구와 함께 다닌다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다니시면 기억에 훨씬 더 잘 남습니다. 임장 중간에 힘드시면 한두 시간 걷고 나서 카페에 들어가서 좀 쉬셔도 되고요. 체력에 따라서 너무 힘들다 하면 1시간 걷고 쉬고 또 1시간 걷고 그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다니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다니면 그 다음에 잘 안 가게 되거든요. 무조건 무리하지 않고 가급적 재밌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맛집도 미리 검색하고 가셔도 좋고요. 임장이 끝나셨나요? 그럼 카페로 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1위부터 3, 4위까지 뽑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 안에서 상급지와 하급지가 나눠질 거고 나중에 이걸 보면서 또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맞아 떨어지는지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입지 임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분위기 임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워낙 임장을 전투적으로 하면서 부동산을 배웠어서 임장은 늘 긴장되는 행위였는데 그래도 새로운 지역에 분위기 임장을 갈 때마다 지역을 알아가는 재미에 설레기도 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나들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4월에는 벚꽃 임장이라고 부를 만큼 임장 다니기 특별히 좋은 시기도 있었고요. 마음 맞는 동료들과 임장 다니는 것도 해보시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직 임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간단히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만 확인해서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행동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임장 방법에 대해 오늘 영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장 방법에 대해 정리한 무료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임장법에 대한 무료 전자책 신청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